예,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제1장 결산 및 세무조정의 기본 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기장의무 판정 업종별 구분 그룹 구분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런 이제 기장의무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모두 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기장 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소득세법은 이 부분을 판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기장 의무를 판정할 때 업종별 그룹의 업종은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없으면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전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농업, 임업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제조업, 숙박, 음식, 건설 관련되는 부분, 운수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상품 중개업이 2번 그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보건업 뭐 이런 부분들이 3번 그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속하는 부분에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이라든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추계신고 시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업종들은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대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은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분류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공급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페이지 표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있는데요. 건설업 중에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그러니까 건물을 자연 건설해서 판매하는 경우만 포함이 됩니다. 내가 직접 지어갖고 상가 건물을 직접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건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공급업 중에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의 경우에는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만 포함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신축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건설업에 대해서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이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공급업도 건설업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데 자, 종합건설업 중에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건물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이 있습니다. 이때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건설업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상의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주 1에 보시면 건물을 자연 건설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1번 그룹에 그 밖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건설업 중에 건물 건설업 중에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건설업만 건설업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공사업 전부 건설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에 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에서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주거용 건물 및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21페이지에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중에 부동산업에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부동산 및 임대업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표준산업 분류의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의 업종이 많이 구분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22페이지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방갈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그룹의 제조업의 범위입니다. 자, 제조업을 보면 표준산업 분류에 있어서는 이게 의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제조시설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조세특례제한법과 표준산업 분류에 있어서는 그 제조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제조시설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집니다.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이 되고요.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특례를 적용을 할 때 업종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율이라든가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득세법에도 표준산업 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생산해서 제조를 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도매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챙겨보시고요. 자, 23페이지에 보건업과 약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보건업에 해당이 될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업은 표준산업 분류에 보면 인체 질환의 예방, 치료를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업에는 병원, 공중보건의료, 의원, 기타 보건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소매업은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건업은 3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의 경우에는 1번 그룹으로 해서 기장의무 판정이라든가 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추계 여부 시에 적용 여부,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정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종 그룹별 기장의무 판정 수익금액 기준입니다. 자, 기장의무, 간편장부, 복식장부,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 외부 조정 기준 전부 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복식기장의 경우에는 1번 그룹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번 그룹은 1번 그룹의 절반 금액인 1억 5천, 3번 그룹은 2번 그룹의 절반 금액이 7,500만 원 기준입니다. 자,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도 복식부기 판단 기준 금액과 동일합니다. 자, 외부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 의무 판정할 때 수익 금액의 2배로 증가됩니다. 6억 원, 3억 원, 1억 5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번 그룹은 20억, 2번 그룹은 10억, 3번 그룹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24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영세 사업의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장 의무를 판정을 할 때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단을 합니다.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3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1억 5천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욕탕업이 뭐냐? 표준산업분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숯가마 찜질 서비스, 찜질방, 한정방, 황토방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욕탕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업종들은 1억 5천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를 판단합니다. 자, 특례 판정 기준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특례 기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의 기준 1번 그룹, 2번 그룹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에 다음에 따른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번 그룹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은 전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업부터 시작해서 공인노무사업까지. 자, 그리고 간편장부 적용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부터 공인노무사, 의사업, 한의사, 약사, 한약사업, 수의사업도 간편장부 무조건 배제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약국도 간편장부는 무조건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추계신고 시에 경비율 적용 기준입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인데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6천, 3,600,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 넘어가면 기준경비율입니다. 자, 신규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3억 1억 5천 7,500만 원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 이하일 때는 단순경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추계 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자 중에 당해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6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를 적용해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 이 금액까지만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되는 사업자에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의료업, 수의업, 약국 관련되는 부분, 변호사부터 수의사업까지 전문자격사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7페이지에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업종이 동일하다면 사업장이 두 곳이면 수익금액을 합쳐서 판단을 합니다. 자,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주된 업종은 수익금액이 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입니다. 수익금액에는 간주임대료, 신용카드, 세액공제, 판매 장려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수익금액은 해당 연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1년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동사업장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인데요. 자, 이 소득세법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공동사업장일 때 기장 의무라든가 접대비 한도, 추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는 개별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로따로 판단한다, 각각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고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동사업장 안에서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이면 합쳐서 판단합니다. 합쳐서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겠고요. 구성원이 다르다라고 하면 1번 사업장은 구성원이 AB고 2번 사업장은 구성원이 ABC라고 하면 각각 판단합니다. 그래서
1번 사업장은 복식부기, 2번 사업장은 간편장부,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구성원이 변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기초에 AB가 사업을 하다가 연도 중에 C라는 사람이 추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ABC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연속성이 있는 걸로 봐서 직전 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장으로,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시점마다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으로 있다가 7월 1일 기준으로 단독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사업, 7월 1일부터 단독사업장이 되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따로따로 기장 의무라든가 모든 걸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례와 관련해서 29페이지에 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유의점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상속이 발생이 되면 사업자 등록의 폐업 사유가 아니고요. 정정 사유입니다. 정정 사유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등록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사업자 등록 번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 안내문이 나올 때 수익금액 안내가 총액으로 전체 1년치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까지는 비상속인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상속인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고 안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간이나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사업을 폐지를 했든 개업을 했든 상관없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상속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망일까지가 과세 기간이고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하고 소득세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속의 경우에 기장의무 판단을 한번 보면 상속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즉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자기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정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이전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로서 추계 시에 무기장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식 기장 시에는 기장세액 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